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뭐였죠? 헬로 월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존성 주입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자, 알아보시기 전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이 헬로 월드 테스트 맨 위에 있는 거 앱스트랙트 클래스이고, 요 녀석 헬로 월드 객체들의 스트림을 반환하는 이 메소드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렇게 4개의 메소드를 테스트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레이가 널이면 널 포인트 익스편을 던진다. 이게 뭔가요? 인덱스가 네거티브 하면 인덱스 R 오브 바운드 익스편을 던진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예, 그 인덱스와 어레이의 길이를 비교해서 12개의 바이트를 채울 수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모든 아규먼트가 정상적일 때는 헬로 월드를 그 어레이에 이렇게 하나씩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녀석, 이 메소드가 무엇을 반환하는가에 따라서 이 다이나믹 테스트들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은 저번 시간엔 그 SPI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 공부했고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헬로 월드 DI 테스트라고 이름이 붙여진 요 테스트를 알아볼 겁니다. 요 테스트도 가만히 보니까 앱스트랙트 클래스이고요. 투스트링은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요 녀석, 아까 요 녀석을 구현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헬로 월드 스트림 반환하는 요 메서드를 구현해야 된다고 했는데, DI 테스트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필드가 6개가 있고요. 6개가 있고, 요 요 메소드는 그냥 그 필드 6개를 스트림으로 모아서 반환을 합니다. 네, 요 녀석도 헬로 월드고, 요 녀석도 헬로 월드고, 여전히 다 헬로 월드들이라서 그 서비스 메소드에서는 헬로 월드를 필드들을 그냥 모아서 던지네요. 예. 자, 던지는데 디펜던시 인젝션에서 두 가지 경우를 좀 볼 건데요. 경우라기보다 방법입니다. 자, 네임드라고 하는 자카르타 인젝트 패키지에 있는 네임드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맨 위에 3개는요. 자, 네임드에 들어가는 값은 이렇게 문자열로 그냥 스트링으로 데모 인플 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임드라고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젝트, 얘는 주입받는 필드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인젝트는 자크라타 인젝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 거랑은 좀 다르게 네임드가 아니라 이런 애노테이션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언더스코어 2개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qualified demo, qualified input, qualified re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볼 것도 없이 옆에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제가 애노테이션을 하나 만들고 언더스코어 2개 앞에 붙여가지고 요 위에 보이도록 한 겁니다. qualified demo는 애노테이션인데, 타겟 어떤 위치에 이 애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냐 봤더니 필드, 메서드, 파라미터, 타입, 이게 클래스죠.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 자체에도 이 애노테이션이 붙을 수 있게 타겟을 정해놓고, 리텐션은 런타임에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붙였네요. 자카르타 인젝트 밑에 퀄러파이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이 있는데, 이 애노테이션은 퀄러파이어 애노테이션이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이 퀄러파이어 애노테이션의 타겟을 보면 애노테이션 타입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은 요런 녀석들에 붙일 수 있지만, 이 녀석은 애노테이션만 붙일 수 있네요. 곧 요 애노테이션에 애노테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애노테이션이네요.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인플 랩 봐도 인플도 여전히 똑같이 아무런 여기 보시면 인젝션 퀄러파이어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놨고요. 예, 얘도 랩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돼 있네요. 다시 돌아오면 예, 요 위에 세 녀석은 요렇게 문자열을 대상으로, 특별한 문자열을 대상으로 네임드입니다 선언해놨고, 다 인젝트 붙어 있고요. 요 녀석은 인젝트 받을 건데, 요 qualified demo annotation으로 달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인플, 여기는 랩. 자, 보면 요 메소드 구현할 때 요 필드들을 모아서 반환하게만 했습니다. 그럼 테스트가 돌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들은 누가 값을 채워주는가, 누가 인젝트 해주는가, 요게 관건인데요. 저희 쪽 애플리케이션 작성할 때 이렇게만 해놓으면 제어의 역전 뭐 이런 용어가 있죠.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언만 해놓으면 누군가는 요 필드의 값을 채워줍니다. 누군가는. 그런 마법을 누가 부릴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마법은 이라는 건 없고요. 누군가는 해줍니다. 개발자들이 요 헬로월드 객체를 직접 생성을 해서 요 필드의 값을 세팅해주는 그 마법 같은 일은 뭐 누군가는 그 지저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 녀석들, 요 필드들의 값을 주입하는 행위를 누가 혹은 무엇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데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구글 주스, HK2라고 해가지고 이건 클래스피시 쪽에서 인젝트 구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프링, 요렇게 네 가지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표현할 수 있는 요 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인젝션을 해보는 방법을 하나씩 공부해 볼 겁니다. 여전히 요 녀석은 앱스트랙트 클래스고요. 예. 자, 얘도 앱스트랙트 클래스고 얘도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자, 이제 요 필드들의 값을 주입하는 방법을 하나씩 실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i 데거 주스 hk2 스프링 있죠. 자, 데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인젝션을 알아보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면 이렇게 메이븐 컨피규레이션이 바뀌었으니까 릴로드 해라 라고 싱크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프로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자바 소스 코드가 하나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메이븐 기본 스트럭처에서 src 메인 자바가 있고요. src 메인 테스트 자바가 있죠. 그런데 테스트 자바 플러스 알파로 di 데거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di 데거라는 디렉토리가 추가로 테스트 밑에 마치 테스트 코드처럼 활성화가 됩니다. 이 녀석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가 있는데 헬로 월드 di 데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봤던 요 클래스, 네, 필드 인젝션을 받는 요 클래스를 익스텐드 한 녀석이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요 필드들의 인젝트를 손수 우리가 하고 시험을 해볼 겁니다. 자, 아니죠, 대거라고 하는, 올해 대거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볼 텐데요. 이거야. 대거는 1이 있고 대거 2가 있습니다. 대거 1은 아마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지웠던 이유가 대거 2가 이어받았기 때문인데요. 대거 1은 스퀘어 랩스라고 하는 데서 사용을 하고 있고, 대거 만든 거고, 대거 2는 구글이 만듭니다. 대거 2 찾아보면 구글이네요. 요 주스도 구글인데 구글 프로젝트로 나와서 여기 있네요. 기터브에 보면 구글이 대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퀘어라고 하는 데서 원래 대거를 만들고 있었는데 구글이 메인테인을 가져왔네요. 그런가 보네요. 자, 요 녀석 구글 대거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 필드들의 값을 주입할 것인가 라는 걸 보면, 이거는 실제로 오늘 할 내용은 그 특정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 디펜던트한 부분이 많아서 딱히 이해를 한다거나 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거 2는 우선 이렇게 모듈을 하나 만들 겁니다. 모듈은 별거 없고, 실제로 어떤 이름 네임드에 있는 것, 어떤 퀄리파이드 인터페이스에 있으면 퀄리파이드 인터페이스로 애노테이트 된 부분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거를 설정하는 녀석이고요. 모듈이. 자, 인젝터, 얘가 희한한 놈인데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볼 이 모듈 클래스를 명시를 해서 얘는 대거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젝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구울 겁니다. 멤버스 인젝터라고 해놓고 헬로 월드 대거 테스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요 테스트에다가 필드를 인젝트 할 건데, 요 인터페이스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컴파일 하면서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어떤 컴포넌트 클래스를 실제로 만들어 줍니다. 자, 클린한 다음에 컴파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컴파일하는 동시에 어떤 클래스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선언해 놓으면 실제로 동작하는 컴포넌트 클래스를 컴파일러가 만들어 줍니다. 희한하죠? 자, 다시 요 모듈로 가서 이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별거 진짜 없고요. 요렇게 아까 봤죠? 어떤 필드에 네임드라고 하는 필드들을 봤죠? 그 네임드에다가 데모라는 값, 이 문자열입니다. 네임드 데모로 되어 있는 녀석한테 프로바이드 할 건데, 대그 프로바이드 할 건데, 여기서는 요 스테이트 메소드는 제가 로그만 찍어보려고 위로 빼놨고요. 그냥 뉴 헬로 월드 데모를 줘라. 그 다음에 인플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네임드 애노테이션이 박혀있는 필드에는 헬로 월드 인플, 뉴 헬로 월드 인플 요 녀석을 줘라. 똑같죠? 랩도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퀄리파이드 데모 우리가 봤죠? 만든 거. 이 애노테이션으로 퀄리파이드 된 인젝션 포인트에는 퀄리파이드 헬로 월드 데모를 줘라. 그 다음에 뭐 인플에는 인플을 줘라. 랩에는 랩 헬로 월드 랩을 줘라. 그래서 요 메소드는
위에 로고 한번 찍어 보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인젝터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선언만 해놓은 요 인젝터가 컴파일돼서 만들어진 부분을 여기서 쓸 겁니다. 대거. 지금 빨갛게 나온 게 자바 그 아이디가 그 요런 클래스는 없거든요. 라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돌아갔죠? 다시 그 클래스를 찾아가지고 클래스는 여기 없고요. 요런 메소드 없죠. 여기 보면 예, 여기 있네요. 인젝트 클래스 우리가 선언해놓은 여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Hello World di 대거 멤버스 인젝터. 희한하죠? 여기는 인터페이스인데 여기는 클래스가 만들어졌네요. 여기는 이제 컴파일 아웃풋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올게요. 요 6개의 필드를 인젝트하기 위해서 대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 놓고요. 일단 모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임드 데모에는 헬로 월드를 줘라. 여기 보면 퀄리파이드 데모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붙어있는 인젝션 포인트에는 헬로 월드 데모를 줘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행을 했더니 여기 비포 이치 있죠. 비포 이치 매번 비포 이치는 여기 요 테스트에서 맨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요 4개의 테스트가 실행될 때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인젝터를 하나 만들고요. 헬로 월드 태거 멤버스 인젝터라고 이렇게 치면 이 인터페이스 이름하고 똑같은 걸 여기다 치면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이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컴파일 아웃풋을 만들어지고 그 녀석을 가지고 인젝트 멤버스 말 그대로 디스 오브젝트에 멤버들을 인젝트해라. 디스는 뭔가요? 헬로 월드 대거 테스트인데 이 녀석은 헬로 월드 di 테스트고 di 테스트에는 이렇게 아까 봤던 6개의 필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런 메소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요런 메소드 한번 실행될 때마다 요 인젝터가 요 필드들을 인젝트 하는데 제가 아까 로고 찍어놨다고 했죠. 네, 로고 보이네요. 헬로 월드 데모 프로바이딩 헬로 월드 데모 뽀 요 네임드로 써있는 요 문자열 그 다음에 퀄리파이드 데모 애노테이션을 보면 헬로 월드 데모 인스턴스를 요 프로바이드 하니까 요 필드에 착착착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거를 통해서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위에 선언했던 4개의 테스트 메소드가 각각 헬로 월드 데모 인풋 랩 요 녀석 그 다음 똑같죠? 2개 세트인데 한 개 세트는 아마도 네임드일 거고 요 한 개의 세트는 아마도 퀄리파이어 인터페이스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받은 녀석일 겁니다.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대거를 이렇게 끄고 구글 주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글 주스 이렇게 해가지고 있네요.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바라보는 요 표준 인터페이스 이렇게 인젝트 받을 겁니다. 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랑 떠나서 실제로 밑에서 마법처럼 보이지만 불편한 동작을 우리 대신 해주는 녀석들은 밑에 다 각기 방법이 다릅니다. 예,
구글 주스를 봤더니 선택을 하고 리프레시 한번 했더니 이렇게 방금 봤던 대거 말고 구글 자바 DI 주스라고 이렇게 하나가 폴더가 그 테스트 코드로서 활성화가 됐죠. 자, 주스 한번 보겠습니다. 주스를 봤더니 구글 주스 테스트 여기 있네요. 구글 주스 테스트는 여태까지 계속 봐왔던 이렇게 헬로 월드 DI 테스트 필드 6개가 인젝션 포인트로 디파인된 요 클래스를 익스텐드 했고, 여기도 비포 이치 방금 봤네요. 비포 이치를 봤더니 요 서비스와 요 필드 추가된 필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게 올드웨이라서 녀석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치고 필드 다 닫겠습니다. 이 녀석도 그 대거랑 비슷한 일을 하네요. 뭔가 그 인젝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주스, 그 다음에 create 인젝터, 그 다음에 hello world di 주스 모듈 요 클래스네요. 요 클래스를 넣어서 인젝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녀석의 인젝트 멤버스 요거 그 메서드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동일한 그 뭐 프레임워크라든가 표준 메소드 이름이 아닙니다. 구글 인젝트죠. 주스는 구글 컴점 구글 인젝터라고 하는 요 녀석을 만들어서 인젝트 멤버스라고 똑같은 이름이 있네요. 그 녀석에다가 지금 자기 자신 요 필드 밑에 있는 3개 플러스 위에서 선언한 6개 인젝트 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구글 그러면 실제로 세부상을 좀 볼까요? 여전히 요 3개는 좀 무시하시고요. 자, 보시면 여전히 여기에서도 로그를 찍어보려고 요 위로 하나씩 올렸고요. 바인드 네임드 한 다음에 요 문자열 데모에는 헬로 월드 데모 클래스를 뭔가 넘겨줬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요게 답니다. 요 3줄이 곧 요 한 줄인데, 자, 헬로 월드 클래스, 헬로 월드 인터페이스죠. 헬로 월드 클래스 형의 인젝션 포인트에는 그 다음에 annotated with 한 다음에 요 네임이 우리가 전달해준 요 녀석이겠네요. 데모로 네임드로 선언된 요 네임드 이런 거 다 그 표준이 아니라 각각의 라이브러리가 들고 있는 겁니다. 요 녀석에는 네임드로 선언된 요 annotated with names가 네임드네요. 요 네임으로 선언된 헬로 월드 인젝션 포인트에는 서비스 클래스 요 녀석인데 우리가 전달해준 요 녀석을 인젝트 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 아까는 헬로 월드 데모 인스턴스를 그냥 넘겼는데 이거는 클래스만 주면 요 프레임워크가 요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나 보네요. 위에 3개 똑같고 여기 보면 바인드 애노테이티드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퀄리파이어를 3개를 각각 주고 클래스를 각각 줬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요 3줄 스테이트먼트로는 하나밖에 안 되는 요거 그냥 로고 찍어보려고 위로 옮긴 겁니다. 헬로 월드 인젝션 포인트인데 만약에 요 애노테이션 클래스로 애노테이트 되어 있다면 요 서비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인젝트하라. 요거 다 여기 보시면 abstract 모듈이라고 하는 요 구글 인젝트에 다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되게 쉽네요.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돌려보면 돌아라. 네, 돌았네요. 지금 여기는 그 6개가 아니라 9개가 보이는데 9개가 보이는 이유는 요 3개 더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 위에 제가 만들어 놓고 디프리케이트 시켰는데 요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퀄리파이드 마치 퀄리파이드 데모 퀄리파이드 인플 요 녀석들처럼 요 녀석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 주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바인딩 애노테이션. 이것도 인젝트 거죠. 이렇게만 선해 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구글 주스에 특화된 애노테이션이라서 딱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잘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구글 주스 말고 SK2가 도대체 뭐가 약자인지 여태 모르겠었네요. 네, 봐도 모르겠네요. 예. 그 글래스피쉬라고 그 자바 EE 쪽에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구현한 라이브러리가 HK2라고 합니다. HK2 예, 조금 또 보겠습니다. HK2는 인젝션을 어떻게 할까요? 자, HK2를 봤더니 얘도 대동소이합니다. 뭔가 HK2 바인더라고 해가지고 뭔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요 테스트는 똑같죠? 요 헬로월드 DI 테스트를 확장한 헬로월드 DI HK2이고 얘도 before each 한 다음에 각 테스트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바인더라는 걸 한번 만들고요. 요 녀석인가 보네요. 만들어서 뭔가 얘는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요. 서비스 로케이터 유틸리티즈 HK2 거네요. 그래서 바인드 한 다음에 요 바인드 메소드에 요 바인드를 넘겨주면 얘는 뭐 변수를 뗄 필요도 없었겠네. 예. 요 로케이터라고 하는 녀석에 인젝트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해서 디스를 넘겨주면 요 디스는 여전히 여기 필드 6개 가지고 있는 그 녀석이겠죠. 자기 자신. 뭐 문제는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런데 SK2는 조금 불편하게 제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편하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요 헬로 월드 데모 애노테이션에다가 뭔가 주입을 하려면 그 SK2에서 사용하는 그 애노테이션 리터럴이라고 하는 걸 확장해서 뭔가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녀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애노테이션 리터럴에다가 뭐 요 형태의 그러니까 요 애노테이션에 해당하는 뭔가 리터럴 만들었는데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자, 네임드부터 볼게요. 컨피겨 다 제끼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여기. 자, abstract binder SK2에 있는 클래스고요. 요 녀석을 확장해서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abstract 클래스의 메소드니까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바깥에 아까처럼 바깥에 보여보겠습니다. 자, 바인드 네임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위에 로고 한번 찍어 보려고 만드는 거고요. 데모에는 순서가 순서는 이제 제가 만든 메소드 순서대로 따른 거고요. 이렇게 네임드 문자열로 이게 데모라고 하는 문자열로 네임드로 박혀 있는 인젝션 포인트에는 데모를 쓰고 여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 위치에 그 헬로 월드 그 퀄리파이드 데모 뭐 이렇게만 그 선언된 우리의 애노테이션 클래스를 주거나 애노테이션 클래스를 줬었는데 이전에는 HK2에서는 불편하게도 이렇게 애노테이션 우리가 만든 애노테이션을 임플리먼트도 하고 하는 뭔가 요 리터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만든 녀석들 컬러파이드 인플에는 인플 주고 웹에는 웹을 줘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설명을 이제 좀 더 복잡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로그로 찍어놨던 그 메소드들이 있죠.
여기 보고 있으니까 바인더 예 메소드 하나씩 실행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네요. 데모에는 헬로월드 데모를 줘라. 퀄리파이드 데모에는 데모를 줘라. 뭐 이렇게 로그만 찍어놨습니다. 녀석 인젝트 다 해서 테스트가 돌았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설렁설렁해도 되나 모르겠네. 사실은 뭐 이런 그 대거 주스 SK2 스프링 이런 내부적인 API들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사족을 좀 달자면 도대체 방금 SK2에서 도대체 이런 녀석들을 왜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선언했던 요 애노테이션만 놓고 왜 애노테이션 리터럴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이런 내용들은 뭐 어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SK2를 잘 보면 여긴 나와 있겠지만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뭐 질문도 꼭 하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제가 했던 질문인데 제가 질문 올리고 여기저기 찾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HK2에서 쓰는 이런 아이고 여기 오래돼가지고 열리지도 않네. 왜 이런 녀석들은 이런 리터럴을 만들어야 되는가? 저도 아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스페시픽한 라이브러리를 굳이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스탠다드 인젝션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밑에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에서 알아서 우리가 해야 할 더티한 일들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스프링 보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많이 쓰시죠? 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거 안 쓰고 오토와이어드 뭐 이런 거 쓰실 건데 오토와이어드 대신에 이렇게 자바 스탠다드 인젝션 스탠다드 애노테이션을 쓰면 얘도 먹습니다.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많이 아시니까 이해가 빠르실 거나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인젝션을 구현하는 그 메커니즘 중에서도 최소한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DI 스프링 컨피규레이션 예 요거는 많이 보셨죠? 스프링 컨피규레이션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빈 스프링 거죠? 헬로 월드 빈입니다. 그런데 요 빈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타입의 헬로 월드 빈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녀석은 우리 네임드 자바 인젝트 네임드에 요 데모라고 하는 문자열로 네임드 애노테이션이 박혀 있는 고 인젝션 포인트에만 요 메소드가 반환하는 빈을 쓸 거고요. 얘는 데모 리턴하네요. 세 개 똑같고 여기도 퀄리파이드 데모는 빈이긴 한데요. 똑같이 헬로 월드이긴 한데 여기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요 퀄리파이어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그 애노테이션으로 애노테이트 되어 있는 그 인젝션 포인트에만 요 헬로 월드 데모를 쓸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요 얘기죠. 예, 네임드 데모 퀄리파이드 데모 얘는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스프링 DI 테스트가 있네요. 여기서 자 보시면 그 스프링에서 그 DI를 구현하는 최소 클래스만 사용한다고 했죠. 자, 애노테이션 컴피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무지막지하게 긴 컨텍스트 하나 만들고요. 이 녀석이
뭔지는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방금 봤던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를 이렇게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컨텍스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문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팩토리얼을 만듭니다. 빈 팩토리를 만들어서 이 컨텍스트에서 오토와이어 캐퍼블 빈 팩토리, 그러니까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할 수 있는 빈 팩토리를 하나 만듭니다. 리턴 타입이 아예 오토와이어 캐퍼블 빈 팩토리라고 써 있네요. 자, 그다음에 그 팩토리를 가지고 디스 똑같죠? 헬로우드 디어 테스트 확장한 요 녀석을 오토와이어 빈 해주세요. 그러면 이 필드들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쓴 것처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아가겠죠 뭐. 돌아갔죠? 예. 뭐 당연히 돌아가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요 네 가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 녀석들을 인젝트 받고 실행해 보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펜던시 인젝션을 넘어서 컨텍스트 앤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있거든요. 디펜던시 인젝션하고 그 녀석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봤던 요 클래스를 확장해서 사용할 겁니다. 요 클래스를 확장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고요. 다음 시간엔 컨텍스트 앤 디펜던시 인젝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